네, 이처럼 하늘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선 우려도 큽니다. 이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에 대해 낙인이 심해지고 오히려 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이소희 부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들을 현장에서 분리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 있을까요? 이 분리 조치하는 대상이 정신질환 여부가 아닌 폭력성과 같은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예기치 않은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에 학교에서 긴급 대응해서 학생들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불면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굉장히 이질적인 질환들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용어인데 사실 많은 질환이 타인을 해칠 가능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증상과 관련성이 있다 해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지 정작 치료를 잘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로 느껴진다면 교사들이 필요할 때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생겨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학교 내의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교원 양성 단계, 그러니까 대학 학부 때부터 정신과 질환의 이해 그리고 정신건강 리터러시 같은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은 본인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높이고 또 나중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타인의 폭력 경고 징후가 발생했을 때 그 게이트키퍼 역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리의 초점은 질환이 아니고 폭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이 김하늘 양 사건에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가해 교사가 정신질환이 악화돼서 6개월 휴직을 내고도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복직 과정에서 앞으로는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라는 대책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모든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가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쓰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증상이 남아있는지 완벽하게 알 수가 없고 또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변수, 예를 들어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했거나 약물을 중단하는 등 환자의 상태까지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검사도 참고자료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서를 요구받았을 때 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의 주치의라면 관계 유지의 측면에서 이제 당시 시점 기준으로 증상을 고려해서 쓰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복직 가능성 여부는 주치의 혼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가 또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업무 수행 능력 또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별도의 다각적 심의 절차를 두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다만 이 초등학교 교직원만 해도 우울장 장애가 약 1만 명, 또 불안장애가 약 7천 명이고 증가 추세라고 하거든요. 물론 복직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심의 건수가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걸 정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범행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울증은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이 병원을 가든 안 가든요. 그리고 사실 타해 가능성과는 먼 질환인데요. 이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섣부른 추정으로 마치 우울증이 타해 위험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오해하게 될까 봐 우려가 됩니다. 이는 현재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이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 뿌리 깊은 스티그마가 더욱 견고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정적 인식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치료를 받는 비율, 즉 치료율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나라 치료율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단순히 어떤 위험 요소로 보는 그런 시각을 좀 경계하고 필요한 지원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이 5년 새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학교 현장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는 의미일 텐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러한 증가 추세는 그 교육 현장에서의 심리적 부담 그리고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심리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교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검사는 이번 사건 이전에 교사 자살 사건 이후에 교권 침해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교사를 심리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주로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선별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교원지휘법이 통과돼서 올해 7월부터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사실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상시적인 심리 상담 그리고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 편의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 등 이용자의 입장에서 세심한 제도 운영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질병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치료를 위한 지원 인프라도 중요하겠지요. 자, 이제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 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는데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개선되길 바라며 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일수록 속도보다는 방향 그리고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